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다 질문 잘 해주세요. 자, 245쪽에 522번부터 527번까지 질문이요. 524번이요. 자, 524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 질문하셔도 돼요. 자, 524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524번 보시면요. X에 관한 3차식 해놓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3차 이상일 때는 내가 손모가지를 걸고 인수분해가 꼭 한 번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얘가 딱 봐도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될 것 같아. 왜? 모두 다 개수가 다 플러스니까. 따라서 얘를 한번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근데 또 심지어 X를 다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X 하나 묶어주고 X 플러스 1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맨 끝에가 상수가 1이었으니까 2A 플러스 3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지금 얘가 0 되는 값이 뭐다? 지금 3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얘들아 얘가 0 되는 값이 벌써 누구는 확정이 됐지? 0이랑 마이너스 1이 지금 확정이 됐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근이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3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3개가 되려면요 여기서 벌써 2개를 만족했으니까 이쪽이 1개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여기서 하필 2개가 나왔다 칠게요. 그럼 선생님 4개잖아요. 그치? 근데 그 4개 중에 4개 중에서 2개가 중근으로 겹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서 2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하나가 얘가 되거나 이 중에 하나가 얘가 돼주면 결론적으로는 총 몇 개다? 3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지금 말한 걸 고지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 1번. 선생님 만약에요. X가 0이 하나 더 나와서 얘가 중근이 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X가 0 중근.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0 말고 하나 더 갖는 거야. 0이랑 같이. 그러면 이쪽에서 0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0 되면 될 것 같아서 0, 0. 그러면 2A 플러스 3은 0이다 때문에 여기서 A 값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답이라고 확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요걸 다시 A 대신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면 없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럼 얘가 0 된다라고 하면 X 마이너스 3에서 X는 0이랑 3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 한번 개수 세볼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어차피 0은 중근이니까 셋, 답은 3개다. 만족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 만약에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어떡하니? 그럼 나온다고 가정하고 한번 넣어볼게. 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는 0이라는 말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4는 0,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 마이너스 1은 중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조금 중요해. 3번이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 X는 그럼 0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도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쪽에서 중근을 갖는 거야. 이쪽에서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근은 3개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써볼게. 짝수 공식 써보면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지금 0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답으로 확정 지으면 안 돼. 왜? 여기서 A 값과 이 구한 A 값이 꼭 답이다 라는 건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 오케이. 1, 마일, 0. 오케이. 3개 됐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통과.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3 넣어보면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다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 될 테니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오케이. 근 3개 만족하지? 그럼 3도 통과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원하는 a 값은 3, 1, 마이너스 2분의 3을 뭐 해달래? 다 더해달라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2고 얘까지 더하면 정답은 2분의 1. 답 4번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야. 527번까지. 524번에 524번에. 잠깐만. 523번을 내가 풀어버렸는데? 너 왜 아무 말 안 했니? 나 523번을 풀어버렸네. 니야, 이거 523번이었잖아. 너 523번이라 하지 않았어? 아이씨. 자, 524번 가볼게. 그럼 중간에 멈췄어야지. 자, 524번 봐볼게. 이게 중간에 선생님 뭐가 혼란이 왔나 보네. 자, 524번도 한번 해볼게. 524번은 얘도 3차니까 얘도 또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식 자체가 x제곱 조금 더럽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의 x 그래 놓고 플러스 4a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가 0 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0 되는 값이 벌써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뭔가 2개가 더 나오나 봐. 근데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는데 크기 순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또 힌트를 뭘 줬냐면 알파와 감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4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마이너스 1은 확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셋 중에 누구일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거야. 1번,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2번, 베타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3번, 감마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감마는 자동적으로 4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아직까진 부등호 방향이 맞아. 마이너스 1은 4보다 작다. 맞거든? 마이너스 1은 4보다 작다. 그럼 내가 구한 베타만 구할 줄 알면 베타 자체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 감마는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거든. 얘가 알파니까. 그럼 여기서 베타 감마가 나온다는 건데 그 중에 감마가 4인 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근이라는 것은 결국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4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a가 0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a 제곱 반대쪽으로 넘길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a인데 얘랑 만나서 없어져. 그럼 그거는 16 나오니까 a제곱은 4가 돼서 여기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 또 a가 뭔데요? 그럼 나도 몰라. 다시 a 값에 따라서 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지. a 값이 2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돼가지고 x-4, x-2 해서 x는 2 또는 4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한 얘들아 봐봐. 여기서 구한 근 두 개가 베타랑 감마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감마가 4니까 베타가 2라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베타가 2가 되면 이제 대소관계가 맞냐는 거야. 마이너스 1, 2, 4 아무 문제 없이 되지 않냐.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되더라라는 거야. 이 조건은. 이해 가십니까? 그때 무슨 값 찾아달랬어? a의 값이니까 여기서 a는 지금 2가 통과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마이너스 2면 안 될까요? 넣어봐야지. x제곱 마이너스 2 넣으면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x-4 x 플러스 2는 0이어서 x는 4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가 감마라고 했으니까 얘가 베타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말 안 되지 않냐.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2밖에 안 되겠네. 자, 이제 그 다음 베타 한번 넣어 볼게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들아 무슨 뜻이지?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하나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나온다는 거고 하나는 감마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실질적으로 알파와 감마가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거든. 알파와 감마가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문제가 생겼어. 아, 문제가 아니지. 알파, 감마가 마사라는 거밖에 몰라. 근데요, 알파랑 감마가 이놈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두근의 곱 아닙니까?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 4a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서 자동적으로 a는 마이너스 1이 그냥 한 방에 구해지는 거지. 근데 또 저걸 믿으면 안 돼. 의심해봐야지. 어떻게? 숫자를 넣어보자 이거야. a 대신에 x제곱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서 x제곱은 4가 되니까 x는 뿔마 2가 나오고 아까 말했지만 베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2 나오네. 아무 문제가 없이 깔끗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서야 a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해 가세요? 자, 마지막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뭐가 됩니까? 4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났죠. 알파가 4면 4,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부등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과 2를 더한 1.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게 이제 제일 짜증나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526번에 혹시 몇 번이요? 1번이요. 자, 526번에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526번에 1번입니다. 자, 526번에 1번 보면요. 일단 인수분해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뭐 넣으면 0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한 번 인수분해 하고 그 다음에 뒤에가 x 세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 되고 싶으니까 2x 그 다음에 끝에 상수항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벌써 여기서 실근은 하나 나왔지만 여기서 허근이 나올 거예요. 그 허근을 뭐라고 하지? 오메가 W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오메가 바가 당연히 또 다른 허근의 근일 거고 근 주고 2차식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거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뭐가 나온다? 바로 2가 나오고 두근의 곱도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W 곱하기 W 바에서 1을 빼준 것을 몇 승 해달라? N승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024가 될 때를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잘 보면 야 이게 큰일 난 것 같아. 이거 보면 사실 되게 겁먹거든 애들. 근데 얘들아 이런 것들 나오면 한번 전개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 전개를 해보면 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선생님 전개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얘 대신에 2 쓰실 거죠. 근데 얘 대신에 2 쓴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만약에 얘를 2로 바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런다고 해서 문제를 구하는데 막 엄청나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볼 건가요? 했더니 얘들아 잘 봐. 여기선 조금 솔직히 이 문제에 어떤 좀 안목이 보였어야 되는데 얘도 2고 얘도 2거든요. 합도 2고 곱도 2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같다라는 거야. 같은 2니까. 그치? 그러면 W 더하기 W 바는 W 곱하기 W 바랑 똑같고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보자는 거야. 그럼 갑자기 W 바라는 놈이 W 곱하기 W 바에서 W를 뺀 것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따라서 얘 대신에 얘로 대체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 바로 W 바의 N승이 마이너스 1024 될 때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제 W 바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건 저도 똑같습니다. 근해 공식을 쓰셔야죠.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근해 공식 써보면 짝수 공식 써보면 W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1 뿔마 I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너네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요. 무슨 선택의 기로에 쓰냐면 W가 1 플러스 I면 W바는 1 마이너스 I일 거고 W가 1 마이너스 I면 W바는 1 플러스 I일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W바는
1 플러스 i냐 1 마이너스 i냐 라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럴 고민될 시간에 차라리 바로 그냥 푸세요. 풀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얘라고 가정해 볼게, 그냥. 자, 얘라고 가정하면 1 플러스 i의 n승이 마이너스 1024 될 때를 찾아달래. 자, 이제 시작할게. 여기다 2 넣었다고 쳐볼게. 2 넣으면 준영아, 얘 제곱하면 뭐 나오죠? 그치, 플러스 2i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제곱할게요. 뭐 나오죠? 마이너스 4. 얘를 한 번 더 제곱할게요. 1 플러스 i의 8승은? 오케이. 그러면 뭔가 이게 2의 거듭 제곱꼴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1024가 마이너스 2의 10승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곱해볼게. 한 번 더 제곱하면 1 플러스 i의 16승은 뭐 나와? 얘가 2의 4승이니까 2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2의 10승에 가까워졌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강제로 마이너스 2의 10승을 만들려면 누구랑? 얘가 마이너스 2의 2승이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결론적으로는 곱하면 1 플러스 i의 20승 자체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의 8승을 곱하는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의 10승과 똑같지 않겠냐? 오케이, 얘랑 똑같이 나오겠다. 그럼 그랬을 때 n값은 뭐다? 20이다. 이래서 정답이 20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모르고 이걸 가정하고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다 이거야. 왜? 선생님, 왜 이렇게 둘 때랑 이렇게 둘 때랑 답은 똑같이 나와야 하면 우리는 어차피 짝수승을 할 거거든? 그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20 이렇게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527번? 자, 527번도 가볼게요. 527번은 어떻게 보면 524번, 523번 이런 것들하고 사실 좀 쌍둥이 문제죠. 자, 527번 가볼게요. 굉장히 천천히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질문하세요. 자, 527번 보시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의 x 그리고 뒤에가 마이너스 k는 0이래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3차 나오면 지금 한 4번째 말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인수분해 될 겁니다. 한번 1 나오면 딱 봐도 0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는 1이라는 놈이 벌써 나왔고요. 여기서 두 개가 더 나올 건가 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세식은 1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나 봐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됐으면 직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여러분들 딱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당연하게 드는 생각은 누가 빗변이야? 라고 생각이 들 거야. 몰라. 모르다는 건 수학에서 모른다는 건 뭐지? 결국엔 너가 가정해봐라 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1번 만약에 빗변이 1이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야. 2번 만약에 빗변이 알파면 어쩔 건데? 라는 거고 3번 만약에 빗변이 베타면 어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빗변이 1이라는 건 알파 베타가 높이와 밑변을 담당할 거니까 일단 피타고라스가 통해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면 1이다. 근데 신기하게 얘 자체는 또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데서 2알파 베타를 빼준 게 1이고 알파와 베타는 이놈의 근이니까 여기다 바로 근각에서 관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합이 3이니까 9를 제곱한 데다가 곱이 k니까 마이너스 2k는 1이지 않냐. 9의 제곱이 9가 이렇게. 그러면 2k가 결국 8이니까 k는 4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이때 k 값은 n분의 n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이제 k 값이 자연수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수가 나왔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우리가 혹시 그 조건을 아세요? 삼각형이 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삼각형 될 조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어때야 돼요? 어때야 됩니까? 짧아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걸 거야. 그치? 이건 만족했어.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되게 너무 익숙해서 아이들이 까먹는 건데 뭐냐면
여기서 근을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2개 갖는다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2개를 가져야 할 때의 K 조건을 몰라요. 여기서 2개의 알파, 베타를 가지려고 하면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되죠?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9-4K가 0보다 크니까 4K는 9보다 작다가 해서 K는 4분의 9보다 작은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4분의 9가 2. 얼마인데 얘는 K는 4가 나왔죠. 그럼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빗변이 알파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베타면 어떻게 하니? 자, 어쨌든 피타고라스 통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은 1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베타 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합차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3이라 그랬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다고요? 3이었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2알파가 3분의 10과 같으니까 알파는 3분의 5가 나올 거고 베타는 3분의 4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근데 난 지금 알파, 베타 찾는 게 아니라 K값 찾는 거고요. K값은 이 두근의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K는 뭐 나온다? 두근의 곱 9분의 20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가 9, 28, 2. 얼마인데 얘도 2. 얼마거든? 그럼 요거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근데 막상 구해보면 9분의 20이 더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답으로 인정. 근데 그러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지. 어차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라 했어? m 플러스 n 값 찾아야 되니까 답은 29, 답 1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 거의 대부분 경우의 수를 나누셔야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으면 1차 부등식은 먼저 변형부터 번호 던지세요. 변형. 자기가 이 문제 변형 발전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렵던데요, 선생님? 했던 문제 있으면 던지세요. 544번이요. 자, 544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44 한번 볼게요. 자, 소금물이요. 참, 소금물이 제일 짜증나죠? 근데 아마 요즘에 빠지는 추세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544 보시면 우리가 농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결정되죠? 농도? 농도는 뭐 소금, 물, 분해. 그러니까 소금물은 결국 소금과 물이겠죠. 그리고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읽어볼게. 8%의 소금물 300g이 있대요. 자, 8%짜리 소금물 300g이면 소금은 얼만큼 있냐는 거야. 그럼 우리 구해볼까? 8%는 소금물 300분의 소금 몰라 곱하기 100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24g이 있다. 이 중에 24g은 지금 소금이 설탕이었나 얘는? 설탕이 녹아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비커에 300g짜리 지금 설탕물이 있고요. 이 안에는 24g의 지금 설탕이 녹아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설탕을 더 넣었대요. 설탕을 더 넣었어. 얘들아, 설탕을 더 넣었다는 건 소금물은 설탕물 무게는 그대로지만 설탕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물의 양은 똑같은데 설탕만 더 들어가면 더 달아지겠어? 더 밍밍해지겠어? 더 달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랬더니 그게 20% 이상 25% 이하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간다. 우리 제이야. 농도는 결국엔 이 소금이 됐든 설탕이 됐든 얘가 결정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어서 얘만 남기고 한번 다 없애볼게. 양쪽에 먼저 100을 곱할게. 그럼 농도 곱하기 100
그치? 아, 미안. 100을 나눠줘야지, 양쪽을. 곱하기였으니까. 100분의 농도. 그치? 그러고 나서 누구를 곱해줘야 돼? 설탕물을 곱하면 누구만 남아? 설탕만 남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해 가세요? 자, 근데 문제가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를 만들고 싶대? 20% 이상, 25% 이상이지. 이하지. 그럼 시작할게. 2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나 원래 300g 있었는데 설탕을 더 넣었다. 이것보단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보단 작았으면 좋겠다? 25%짜리에 녹아져 있는 소금물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설탕이 결국 농도를 결정할 거니까. 20% 이상의 설탕물과 25%의 설탕물 이하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몇 퍼센트짜리가? 8%짜리가. 그럼 결국에 100분의 아까 8%를 했으니까 100분의 8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렇게 식을 써주면 정답. 아, 나중에 설탕만 넣었죠? 그러면 여기는 8%에 300g에 더 넣었다, 설탕을. 이게 지금 설탕량이거든요. 얘가 결국 24g이잖아. 거기다가 xg을 더 넣었더니 그게 20%짜리 설탕물보다 크고 25%짜리 설탕물보단 작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x값 찾으면 정답이죠. 이건 그냥 이제 계산이지. 5분의 1에다가 300 플러스 x 24 플러스 x는 여기는 4분의 1에다가 300 플러스 x 이런 거 계산할 때 또 이거 막 앞에 나누시면 안 돼요. 그냥 한 방에 그냥 20 곱해버리세요. 그럼 한 방에 그냥 이쁘게 되니까 20 곱하면 4가 나올 거고 그러면 1200 더하기 4x 여기다 20 곱해서 24 더하기 x 여기는 5가 남겠지. 그러면 1500 더하기 5x 이 상태에서 비교해주면 훨씬 빠르다라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자, 변형 발전 없어요? 없으면 노말 터프 바로 들어갈게요. 노말 556번부터 559번까지 먼저 질문이요. 없습니까? 59번까지 없어요? 없으면 560번부터 564번까지 61번이요? 자, 61번 가볼게요. 정빈아 졸면 안 돼. 자, 61번 가볼게. 이거 왜 안 꺼져? 자, 561번 보면 절대값 2개짜리 나왔으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절대값 3x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절대값 그게 7보다 작대. 그럼 얘들아 이게 절대값 안에 절대값 들어가 있다고 쫄지 마시고 우리 원래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절대값 a가 뭐 k보다 작다. 어떻게 풀었죠? 바로 그냥 a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아니냐라고 대답했잖아. 그냥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 하나 음수 붙인 거 하나 양수 붙인 거 이렇게 써줬잖아.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이 안에 절대값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얘도 그냥 a예요. 대문자 a.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라는 놈은 마이너스 7과 7 사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대문자 a 대신에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킬러 문항이에요. 이 문제가. 나 사실 이게 왜 노말에 가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양쪽에 1 더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 빼줘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애들이 멈칫해요. 여기서 어떻게 풀지?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걸 1번, 요걸 2번 이렇게 나눠서 푸는 작업을 할 텐데 사실은 틀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절대값 3x-a는 이 값은 항상 무슨 값일 수밖에 없죠?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8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적혀 있어. 그래서 얘는 사실은 식을 먼저 한 번 더 바꿔줘야 돼. 어떻게?
절대값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는 결론적으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바꿔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쪽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쪽은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당연하니까. 어차피 해가 뭐가 나와요? 모든 실수 나와요. 다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쪽만 신경 써주면 게임 끝난다 이거지. 그럼 얘랑 또 똑같은 거네. 얘를 비교해주면 3x-a가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6과 6 사이다. 그러면 a 더해주고 a-6, 3x, a 플러스 6.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a-6, 3분의 a 플러스 6이 최종적인 요 앞에 식의 뭐다? 해다. 근데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중요한데 얘랑 같은 애가요. 얘래요. 얘랑 같대요. 그럼 얘도 바꿔주면 x-1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고 따라서 x는 1-b부터 1 플러스 b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얘랑 같으면 되니까 얘가 얘다, 얘가 얘다. 연립하면 A, B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 A, B는. 자, 다음 또 밑에 터프도 질문하세요. 564번. 564번? 같은 번호였던 것 같아. 564번 한번 가볼게. 자, 564 혹시 몇 번이요? 1번. 1번? 둘 다? 자, 1번 한번 가볼게. 나는 1번을 푸는 방법이 얘들아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 학생입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요. 죄송한데 저는 그래프를 그렇게까지 잘 그리는 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으로 푸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당연히 그래프를 추천한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56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4 보시면요. 3,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k보다. 근데 얘가 해가 같도록이래. 자, 해 같도록은 지금 중요치 않고요. 먼저 얘부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절대값 개수 더하기 몇은? 1은 뭐의 개수랑 같다? 식의 개수랑 같다. 지금 절대값이 몇 개입니까? 2개니까 얘는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자, 식 3개 한번 찾아볼게요. 퐁당퐁당이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1, 여기가 0 되는 값 1.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1번.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2번.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면, 3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럼 암산할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면서 3x에 x 빼니까 2x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지막 1보다 크면 양수고 양수니까 그대로 이쁘게 4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이거. 그럼 이제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들은 음수래.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 나옵니까? 2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래.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고요. 1 넣으면 6 나와요. 그럼 얘는 갑자기 위로 솟는다는 거지. 여기쯤으로. 요렇게. 여기가 1 넣었을 때 6이래요. 그리고 얘는 1보다 클 때는 1 넣으면 6인데 얘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된 함수래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fx 그림이다. fx는 아니고 왼쪽 그림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왼쪽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연두 색깔로 그렸고요. 제가 노란 색깔로 이 K라는 선을 그을 거예요. 근데 K라는 선은 가로로 그을 거거든요. 상수함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었다 칠게요. 이게 K야. 그럼 물어볼게요. 우찬아, 연두 색깔이 K, 노란 색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대요. 연두 색깔 그래프가 노란 색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게 해가 존재하도록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연두색이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야말로 해가 없다예요. 이게 2번의 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해가 없다. 근데 만약에 해가 있으려면 K가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겠죠. 한 여기까지 올라갔다 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두색이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없어요. 그럼 언제 비로소 노란 색깔이 연두 색깔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아질 때가 발생하냐? 바로 제일 낮은 점, 여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드디어 연두 색깔이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K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다 그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값으로 구할 때도 있지만 범위로 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범위도 같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2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렵나? 빠바바바바바바. 어렵니? 뭐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2번은 똑같겠지. 만약에 2번을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어. 오히려 또 거꾸로. 그럼 이번에 해를 갖지 말래. 그럼 이번엔 거꾸로 어떻게 되면 돼? 2보다 작은 쪽에 그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거꾸로 뭐 답이 다른 게 나오겠지. 예를 들면. 자, 다음 또 질문이야. 없어요? 어떤 거? 564번? 에이. 좋다 말았네. 자. 자, 564에 2번 가볼게요. 절대값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2. k보다 작다. 자, 우리 빨리 그림 좀 그려볼게. 자, 퐁당퐁당.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거고 1번, 2번, 3번 나올 거야. 자, 1번인 구간 구할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자, 바로바로 합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2번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대.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양수니까 얘는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는 양수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아니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에 2x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얘 더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 3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니까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빨리 그래프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뭐 나옵니까? 3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렸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1 넣었을 때 뭐 나옵니까? 6 나옵니다. 그럼 얘는 올라가라는 그래프네. 자, 마지막 1 넣으면 1보다 클 때는 얘는 어차피 6이고 얘가 얘보다 더 가파르니까 이렇게 된 함수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 이제 K 무슨 선을 그었어요? 4라는 선이야? K지? K라는 선을 그었대요. 그러면 준영씨 K라는 선을 그었더니 안 만났으면 좋겠대.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그럼 K를 이렇게 그으면 오케이, 안 만나. 진짜 분홍 색깔 그림이 연두 색깔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없어. 오케이, 그럼 조금 더 올라가 볼게. 오케이, 문제 없어. 그치? 자, 만약에 여기 3에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만나는데 여기 같다가 있어, 없어? 없잖아. 같을 때도 없어도 된대. 그럼 결국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다 그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K는 답이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답은 3인가 보네. 뭐. 왜냐면 여기 같다가 없으니까.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진짜로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 문제 좀 잠깐 먼저 풀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1차 부등식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배울 게 2차 부등식입니다. 이 2차 부등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2차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부등식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를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2차 부등식을 따로 배운다는 건 혹시 3차 부등식도 있고 4차 부등식도 있나요? 라는 건데 사실상 고1 과정에서는 1, 2차밖에 없으니까 1, 2차 부등식에 대해서만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3차 부등식과 4차 부등식은 절대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잠깐 우리 복기를 한번 해보면 2차 함수는 모양이 총 3가지가 있었어요.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한 점에 닿을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별식 같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판별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판별식 같다만 그냥 실근의 개수가 없다, 한 개다, 두 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아쉽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거 갖다 뭘 알 수 있었냐? 얘는 결국 교점이 없네요. 또는 얘는 교점이 한 개네요. 아니면 얘는 교점이 두 개네요.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부등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상 2차 함수랑 부등식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는으로 나오면 방정식 함수예요. 그리고 는 0이 붙으면 방정식이 되고요. 하지만 부등식은 y 쓰고 똑같은 식은 오른쪽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가 붙으면 우리는 비로소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답은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2차 함수는 사실상 그냥 이게 답이죠. y는으로 나오는 게 답이고 방정식은 x는 하고 해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결국 부등호를 이용해서 뭔가 몸값보다 크다, 몸값보다 작다, 몸값과 몸값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나오면 된다 이거야. 그럼 저 부등호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뭐를 잘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결국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한테는 부등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방정식이 됐든 전혀 쓸모가 없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제가요 이렇게 복잡하게 엄청 많이 돼 있죠.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옆에 심지어 5페이지에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하게 적혀 있는 걸 그냥 한 방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할 수 있었더라고요. 자, 가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2차 함수처럼 2차 부등식도 그림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다 X축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그리고 알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두 다 fx다 라고 지칭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꼴랑 물어보는 건 4가지밖에 없어요. 한 그림당 최대 맥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fx가 0보다 클 때 말해줄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말해줄래? fx가 0보다 작을 때 말해줄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좀 말해줄래? 라고 이렇게 4가지밖에 못 물어봐요. 그럼 시작해 볼게. fx가 0보다 클 때를 말해달래. 어때? 다 커. 다 어차피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다라고 말해주면 된다 이거야. 두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찾아달래. 크고 같았어도 된대. 어차피 같을 때는 없으니까 크거나 같을 때도 모든 실수다 이거야. 내가 하나 하고 그 다음 시켜볼게. fx가 0보다 작을 때 찾아달래. 얘들아, fx가 0보다 작은 쪽에 그래프가 있어?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 fx가 0보다 작은 쪽도 해가 없다. 끝. 자, 그러면 이제 승현이한테 물어볼게. 승현이 첫 번째. 이 그림에서 fx가 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 그럼 요거 조심해야겠지? 답 뭐지? 그렇지. 알파는 딱 x축과 닿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쪽엔 같다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알파는 될 수 없으니까 요럴 때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승현이가 한 번에 다 말할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치, 모든 실수. 왜? 이제 같다도 포함됐으니까.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는?
그치, 해가 없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치, 알파일 때밖에 없다. 왜? 작을 때는 없지만 같을 때는 딱 한 군데 있다. 그래서 x는 알파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준영이가 말해볼게. 이 그림에서 fx가 0보다 큰 쪽을 말하시오. 그럼 어디를 말하면 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양쪽 더듬이 구간을 말해주면 되겠지.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베타보다 크다라는 거야. 두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찾아달래? 같고, 그렇지.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알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치, 끝이야. 사실 이 그림을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다 적어 놓은 게 사실은 여기 6, 7, 8, 9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몇 번 내용이냐면 10번 내용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입니다. 사실 수학에서요, 항상이란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말 나오면 거의 틀렸다라고 많이 하는데 2차 부등식에서는 항상이란 말을 쓸 수 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고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원래 2차 함수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 그래프가 공중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최고차항 음수도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었어. 얘는 A가 양수일 때고요. 얘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를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공중에 붕 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 f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x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y 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얘가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결론적으로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싶은데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최고차항이 음수면 꼭 문제를 거꾸로 물어본다는 거야. fx가 0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판별식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따라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그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던가 아니면 그 함수가 0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 판별식은 0보다 작다를 똑같이 써먹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같다가 붙을 때는 없나요? 아니 있겠죠 당연히.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 그림은 절대 이렇게는 못 물어본다 이거야. 왜? 어떻게 모든 fx가 항상 0보다 크니? 여기 0이랑 닿고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 같다가 없으니까 얘 뺀 나머지 아까 우리 승현이가 말한 대로 얘 뺀 나머지만 될 텐데 얘도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에 같다가 붙어 있으면 되고 반대로 위로 볼록이어도 이렇게 한 점에서 닿고 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얘도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 다 똑같은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지금 10번 내용에 설명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1번. 정말 옆에 친구 좀 깨워줘.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식을 주고 해를 찾아볼래? 라고 해도 되지만 거꾸로 내가 너네들한테 해를 주고 나서 이거 갖다가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정식처럼 풀면 되겠지. 양쪽 끝값이 결국 해를 담당할 거니까 이거 갖다가 x-a, x-b를 만들고 만약에 최고차항계수를 안 알려주면 k라고 쓴 상태에서 선생님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0보다 작다이다 라는 거야. 만약에 반대로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라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양쪽 끝값이 2차 함수 부등식의 해일 테니까 x-a, x-b를 갖는 건 똑같을 테지만 최고차는 k고 크크 작작 a보다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0보다 크다이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셔라 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게 1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우리 부등식에서도 했으니까. 뒷장 5쪽 가볼게요. 5쪽은 위에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5쪽에 이 표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표를 다 잊어도 되는 이유가 너네들은 이거를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리는 친구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해설이야.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 이거 따따따 외워야 되거든. 이럴 시간 없어 우리. 그래서 차라리 그래프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대신 옆에 밑에 14번은 할 줄 알아야 돼요. 2차 부등식이랑 2차 교점, 직선의 관계는 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뾰로롱 하고 지나가. 그랬을 때 이 보라색 거를 gx라고 하고 이 분홍 색깔을 fx라 하자 이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fx가 gx보다 클 때를 찾아줄래? 라고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를 물어본다 이거지. 그러면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어떻게 푸냐면요. 선생님, 저는 이거를 싹 다 한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떻게 푸냐면 f 빼기 g가 fx 빼기 g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바꿔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가 완벽하게 전혀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올 거니까 얘처럼 그냥 풀면 되거든요. 얘처럼.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걸 넘겨서 계산해서 그림 다시 그려서 나타내기가 너무 싫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 이런 그림만 제발 잘 그리고 요 두 점만 잘 찾으면 된다 이거야. 요 두 점이 곧 우리는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하는데 교점은 결국 fx와 gx가 같을 때라고 두고 찾겠죠. 그러면 여기 옆에 다시 그려드리면 요렇게 fx가 있고요. g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와 g를 같다고 둬서 요 점을 찾았다고 칠게요. 그게 알파, 요게 베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f가 g보다 클 때 좀 찾아줘 라고 하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거지. 흰 색깔이 보라색보다 큰 쪽을 찾아라. 그럼 말 그대로 양쪽 더듬이가 되지 않겠냐. 따라서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랑 x가 베타보다 클 때다 이거지. 반대로 fx가 gx보다 작을 때를 찾아줘 라고 하면 진짜로 그 그림 자체가 반대로 뒤집혔을 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야 라고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지금 설명하는 족족 뭐가 계속 눈에 띄냐면 결론적으로는 알파, 베타 여기서도 AP, 여기에 근 그리고 여기서도 요건 판별식이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알파, 베타, 여기서 알파 결론적으로는 부등식도 2차 방정식처럼 먼저 해를 찾는 게 제일 먼저구나 또는 교점을 찾는 게 가장 먼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건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이 몇 개다도 공부를 했었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근을 갖고 어디서 근을 안 갖는지도 다 찾아봤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심지어 근각의 수까지 만약에 나를 도와준다면 뭐까지 찾을 수 있냐? 그 근의 부호까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어떤 2차식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 뭐 2차식, 뭐가 됐든.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이 나왔다 칠게요. 여기서요, 판별식을 써봤자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근의 개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무슨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까지 만약에 잘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여기서 0되는 이 알파와 베타의 뭐 부호까지도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떡하죠? 3번,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니? 자, 첫 번째, 두근, 두근이야. 그럼 결국 근 자체가 일단 두근을 가져야 하니까 뭐부터 먼저 써보면 돼? 판별식부터 0보다 크다를 써먹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면 같다를 붙여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같다는 붙을 때도 있고 붙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건 문제를 읽고 그냥 두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 붙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요거를 신경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두근이 모두 양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두근이 모두 양수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일 수밖에 없고 두근이 모두 음수면 두근을 더한 건 음수지만 두근을 곱한 건 양수다 이거야.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뭐죠?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인데 둘이 더하면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0. 그리고 둘이 곱하면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 조건을 써먹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질문이 있는 게 하나는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몇 번이다? 16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6번 보시면 근데 만약에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요 만약에 1번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이 이렇게 써줄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클 수도 있고요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도 있고요 3번 음수의 절대값과 양수의 절대값이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만약에 머릿속에서 잘 암산이 안 되면 숫자를 넣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1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 절대값 씌우면 5고 1에다 절대값 씌우면 1이죠. 그럼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둘이 더한 것은 항상 음수고 둘이 곱한 것도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면 되니까 얘는 결국에 둘이 더하면 항상 양수지만 둘이 곱하면 음수네요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이 같은데 서로 부호가 다르대 선생님 그럼 이게는 항상 둘이 더한 것은 0이고 둘이 곱한 것은 음수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야 돼. 잘 봐.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해서 갑자기 절대값을 비교해 봤어. 그 절대값도 이해했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수도 있고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뭐죠? 바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근의 분리다라는 거. 근데 우리 저번에 근의 분리 해준 거 기억나세요? 근의 분리가 총 몇 단계라 그랬죠? 제가 경우의 수가 몇 법칙이라고 그때 알려줬어요. 무슨 법칙이었지? 한판축이요? 그래? 맞아. 그렇게 말해도 돼. 바로 331 법칙이라고 했어요. 왜 331 법칙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참수가 이렇게 있고요. 두근이 요거예요. 근데 얘가 모두 다 P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P보다 진짜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P니까. 두 번째는 두근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쪽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가 두근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요 사이에 P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우찬이가 한판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331 법칙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왜? 세 가지 한 가지만 따지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 일단 두 개가 나와요. 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판별식을 써먹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두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에 같다가 붙어도 되고요. 서로 다르란 말이 있으면 같다를 빼시면 돼요. 이거는 복불복이다.
두 번째, P를 넣었을 때는 무슨 값이 나옵니까? 둘 다 양수가 나오더라. 따라서 F에다가 P 넣은 게 양수다. F에다가 P 넣은 게 양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만 차이가 나거든요. 바로 축. 1번은 축이 어때요? 축이 P보다 큰 쪽에 있지만 2번은 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마지막 거는 안 하세요? 마지막 건 너무 쉬워서 그래. 마지막 거 보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벌써 P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가 만족해? 두 개를 갖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판별식 따질 필요 없고요. 여기서 축은 P보다 작거나 P보다 크거나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축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얘는 누구만 따지면 되냐? fx에다 그냥 P를 넣었더니 오히려 거꾸로 음수가 나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31 법칙이다. 그게 지금 17번에 주저리 설명이 돼 있고요. 여기서 4번만 제가 아마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4번은 아마 근의 분리에서 처음 보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두 근이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Q보다 작다. 즉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 4번을 내가 왜 안 가르쳤냐면 4번은 누구와 누구의 콜라보레이션일 것 같아? 1번과 2번의 콜라보레이션이야. 왜? 한쪽이 P면 다른 한쪽이 Q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는 1, 2번을 합치면 4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4번도 결국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첫 번째, 얘네 둘이 합치면 결국 똑같으니까 얘 써먹으면 되지. 두 번째, 얘 써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P 대신에 Q를 쓰면 되니까 FP도 양수고 FQ도 양수다라는 거 써먹으면 돼. 마지막 3번, 축이 P보다 크고 축이 Q보다 작다 하면 되니까 축 자체가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그냥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4번은 1번과 2번의 합작품이다 보니까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4번 문제 나오면 1, 2번을 그대로 따져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요거는 이제 단순 개념 설명이고요.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가서 설명을 한번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플 교과서에서 어디를 펴주시냐면 몇 쪽이냐면 274쪽입니다. 567번 시작. 567번 시작. 포기하지 마시고 답이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끝내겠습니다. 567번의 답은 뭐 밑에 써 있죠. 2번이라고.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필요해? 자, 5, 6, 7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또 계산 실수 아니야? 홍준이 형? 자, 5, 6, 7 보시면 일단 A가 한 근이래요. 우리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됩니까? 0 나와야 되니까 A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몇 A? 2A, 마이너스 2A는 0이래요. 그럼 결국 A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니까 여기서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6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 놓고 3X제곱
A 대신에 6 넣으면 마이너스 18x. 안 해도 돼요? 2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찾으면 끝났죠. 얘가 어떻게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겠어요? 딱 만날 때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해보니까 생유베리 감사. 이만 답 나온 거. 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 쪽은 없다. 하지만 딱 0 될 때는 있다. 3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뒷장은 하나는, 여기는 페이지가 좀 쉽고, 자, 573번에 1번이요. 573번에 1번. 이제 문장제 문제죠. 활용.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밑에 7,600원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한번 가볼게요. 어느 냉면에서 8,800원이던 걸 원래 100그릇 판매했대. 요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활용 같은 거. 573번에 1번입니다. 원래 냉면을 8,800원에 팔았었어. 그랬을 때 100개나 팔았대. 근데 내가 너무 비싸. 우리 가격을 내립시다. 근데 400원씩 내렸대. 400원씩 내린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400원이 아니라 400x라고 둬야 돼. 왜? 400원 다음에 800원 그 다음은 1200원씩 내릴 거니까. 그랬더니 가격을 내릴수록 당연히 사람들은 더 먹을 거니까 몇 개씩 더 팔린대? 10x 개수씩 더 팔린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하루 냉면 판매의 합계가 98만 8천 원이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얘들아, 우리가 냉면을 팔아서 번 돈은 얼마야? 내가 8,800원에서 400x를 빼가지고 팔았어. 몇 그릇? 100 더하기 10x 그릇을. 그랬더니 그게 98만 8천 원이 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공 2개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공 2개 지우면 되고요. 여기선 공 하나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공 하나 지우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88-4x 곱하기 10 플러스 x는 988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4로 조금 더 나눠주나? 4, 2, 8, 4, 나눠지네. 4로 한 번 더 나눌게. 그럼 22-x, 그리고 10 플러스 x는 4, 2, 8, 4, 4, 16, 4, 7은 28.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는 그냥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22 마이너스 플러스 12x. 그리고 플러스 220은 247이다라는 거. 그럼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다. x제곱 마이너스 12x 얘 넘어가면 27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얘 인수분해 해보면 9, 3, 27이니까 x-3, x-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3과 9 사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x를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최대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 최대 9가 들어갔을 때 3,600원까지 최대값을 깎일 수가 있고 3을 넣었을 때는 최소 1,200원까지는 일단 깎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깎아야 하고 깎을 수 있다. 그럴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냉면의 최대값 찾아달라면 그럼 덜 깎아야 되잖아. 덜 깎으려면 x가 적을 때가 들어간 게 좋으면 되니까 3을 넣었을 때 8,800원에서 제일 덜 깎은 1,200원을 깎으면 되니까 답은 7,600원이요. 내가 최소한 7,600원에 팔면 꽤 많이 팔 수 있다. 최대치를 벌 수 있다. 98만 8천원 이상 벌 수 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넘어가지 말고 277쪽 한번 봐볼까요? 자, 가우스. 요거는 좀 알려주고 가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함수 중에 거의 탑3 안에 뜨는 함수죠. 가우스와 절대값 함수. 자, 일단 가우스 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가우스 함수가 뭐였었죠? 요거였어요.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가우스 x가 4라는 건 무슨 뜻이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x 값이 4.0부터 4.999999, 즉 5 미만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해가 뭐 나와? 4부터 5까지다 라고 찾았던 게 바로 가우스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소수점을 싫어하거든. 근데 이 가우스 함수는요,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으니까 둘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우스 x제곱 더하기 3 가우스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우스 x제곱 플러스 3, 요거는 아니다. 너네들은 그래도 할 줄 알 테니까 하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물어볼게.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꼭 저 가우스 x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먼저 푸세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풀라는 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처럼 생각하고 풀라는 거예요. 그럼 얘 풀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다 라고 찾았을 거야.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서 바꾸면 돼요. 누구를? 이 x를 가우스 x로.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정답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되던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 되던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저게 또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찾는 건 가우스 x가 아니라 x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이거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까? 제이야, 너가 한번 말해볼래?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어디와 어디 사이의 수가 나와야 되지? 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뭘까? 바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0까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다 되는 수다. 그래서 답이 부등식으로 나와요. 신기하죠? 가우스는 방정식이어도 답이 부등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렇게만 적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도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가우스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푸세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그래 놓고 마지막에 또 저 x를 가우스 x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또 얘가 답이 아니죠. 얘가 답이 아니라 요 x 값을 찾아달라는데 이건 좀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네요. 미안한데 요거 갖다 빨리 붙일게요. 갖다. 왜 갖다를 붙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우스 x는 항상 답이 뭐로 나오죠? 정수로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왜 문제를 잘못 냈는지 알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갖다를 붙였어요.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보다 이하인
정수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가우스 x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요, 얘도 답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여도 똑같다. 부등식이어도 답은 당연히 부등식으로 나오겠지만 방정식도 또한 답이 부등식으로 나오니까 당황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한쪽에만 갔다가 그럴 수는 없겠구나. 한쪽에 뭐 했는데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얘가 1이 나왔어. 그럼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2 사이다 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77쪽입니다. 제가 그래도 한 번은 건드려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건드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요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575의 2번이거든요. 생각보다 575의 2번을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575번의 2번이요. 시작. (575의 2번입니다) (5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내볼게요. 난 이게 왜 되게 중요한 문제냐면 머릿속에서 이게 혼자 됐냐는 거야. 잘 봐, 얘들아. 2차 부등식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3밖에 없대. 첫 번째, 이 그래프는 무조건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위로 볼록이어야 돼. 왜? 0보다 큰 쪽은 있으면 안 돼. 그럼 3뿐이다가 아니라 3 말고도 졸라 많을 거거든. 근데 3은 어쨌든 나와야 돼. 그러면 뭔가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야 0보다 큰 쪽은 없지만 딱 0 닿을 때가 3밖에 없구나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완전 제곱 형태였구나. 얘는 식이 x-3의 제곱으로 생겼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맨 앞에 누구를 곱함으로써? a를 곱함으로써 부등호 방향에 바뀐 거구나. 왜? a가 음수였으니까. a가 음수였으니까 a를 모조리 곱하면서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면서 바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얘 모양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a는 a일 거고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6a일 거고 c는 자동적으로 9a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밑에 뭐라고 나왔어? b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6a 넣고 cx 그리고 마지막 6a 이게 뭐? 0보다 작은 쪽을 만족해달라라는 거지. 그럼 양쪽을 조심하세요. 애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 보여줄게. a가 무슨 수랬지? 음수라 그랬지. 그치? a가 음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6a는 사실 뭐야? 양수야. 근데 애들이 자꾸 이 앞에 거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양쪽을 나눠줄 때 무조건 실수를 하더라고. 양쪽에 마이너스 3a로 나눠줄 거야. 마이너스 3a로 나눠줄 건데 마이너스 3a는 알고 봤더니 뭐였다? 양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해놓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그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끝났지. 그럼 저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크게 걱정 없이 할 거다. 뭐 이것까지 마무리까지 해줘요. 그럼 2x에 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x는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일 것이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정수의 개수 0, 1밖에 없네요. 답은 2개, 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여기서 난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게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할 수 있게끔 줘요. 3분이다. 그래프 위로 볼록이고 원래 이렇게 생긴 걸 물어봤는데 A를 곱함으로써 이렇게 나와서 A가 음수네. 그래놓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양쪽에 마이너스 3A 곱할 때 분명히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넘어가면서 한번 요거를 진짜 빨리 푸는 친구가 있는지 볼게. 578번 시작. 풀었어? 혹시 식 세워서 풀었어? 아니지? 이거?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 아, 그렇게. 자, 가볼게요. 네. 이거를 대부분 풀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처음에 푸는 게, 자, 578번이죠. 지금 fx가 0보다 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왔어? 9까지라고 나왔어.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 보여줄게. 바로 식을 세우더라고. 최고차항도 안 알려줬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K라고 또 잡아. 근데 이상하지? 0보다 큰 쪽을 찾으라고 하면은 사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얘는 지금 작을 때 범위 부등호거든. 그럼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하면 이 K가 아마 음수였을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물어봤던 걸 음수를 곱해가지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나온 답일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또 다시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야. 그래서 X값 또 범위를 찾을 거야. 야, 이건 너무 골치 아파. 근데 그러지 말고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봐. fx가 0보다 큰 지점이 얘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fx가 0보다 큰 지점이 마이너스 2부터 9 사이에서는 지금 이렇게 0보다 큰 쪽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뜻이 뭐야 사실은? 이 뜻이? 얘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했냐면 대칭 이동도 했거든요. 그럼 어쨌든 얘를 대칭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0보다 큰 쪽,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2와 9 사이에 있는 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와 9 사이에 있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면 얘도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냐라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라고 해볼게. 5 넣었을 때 양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 자체가 5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5가 되도록 하면 x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얘도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와 9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2를 빼주면 이렇게 나오고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놔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7부터 3분의 4까지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대략 마이너스 2. 얼마 얼마고 얘가 1. 얼마 얼마니까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답은 4개, 답 4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잖아. F1이 0이다. F4가 0이다. F2x 플러스 5가 0 되게 하는 근을 찾아주세요. 이거 식 세웠어, 우리? 안 세웠어. 식 안 세우고 요 안에가 1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2x 플러스 5가 1이거나 2x 플러스 5가 4이거나 해서 x가 2가 되거나 x는 2분의 1이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찾았잖아. 똑같은 거야. 얘가 0보다 큰 구간을 알려주면 얘도 또한 0보다 크려면 요 안에 들어간 게 얘와 얘 사이 있는 숫자가 들어가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은 그럼 뭐 사실 다 밑에 있는 거 발전이 오히려 더 쉬워가지고 발전 한 문제만 풀어볼까? 발전 579의 2번 한번 풀어보세요. 579 2번. 579의 2번. 579의 2번은 여기까지 일단은 너네들이 찾아줘야 돼. 2차 함수 식까지. 얘들아, 2차 함수 혹시 식에 0 되는 값이 뭐 나와? 1이랑 3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 x가 0 되는 값이 1이랑 3인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라냐면 fx-1이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고 했잖아. 그 우리 머릿속에서 설마 fx를 찾아서 x-를 넣었으면 하수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지금 너네들이 그림을 찾아봤더니 1이랑 3일 때가 0보다 작다. 그럼 결국 f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1부터 3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fx-1이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안에 있는 x-1이 얘와 얘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x-1이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x는 2부터 4 사이에 있어도 되겠네? 라고 해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이놈의 해를 찾아달래. 답이 2부터 4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진짜 구하면 안 될 부탁이다. 나중에 이거 더럽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 막 2차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당황한다고 애들. 2차식이다 2차식 넣어서 4차식 만드는 애들 진짜 많아. 그게 아니라 원래 거가 0보다 작은 쪽을 찾아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쪽이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뒷장 넘어가서요. 요거 틀리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582번 시작 582.
아유, 힘들다. 자,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낯익은 문장이 뭐야? M값에 관계없이. 두 번째는 실근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 M값에 관계없이면 솔루션이 뭐였지? M값으로 묶는다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때 내가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지? 판별식부터 먼저 한 다음에 묶으라 그랬어. 근데 애들이 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저 그래서 판별식 썼어요. 근데 판별식 쓰니까 M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버려? 2차식이 나와서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왜?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요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에다가 4AM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M으로 묶을 건데 얘는 M제곱이고 얘는 M이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차는 2차끼리 이미 묶인 거고요. 1차는 1차끼리 묶으세요. 1차끼리 묶으려면 2로 한번 묶어볼게. 2로 묶으면 2 플러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A M 그리고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원래 M값에 관계없이 이런 문장 보이면 M값으로 묶어준 다음에 우리 앞에 개수가 0 되는 값을 찾는 게 원래 대부분의 문제였는데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아까 항상 성립할 조건이지. 항상 이게 성립하려면 M값 앞에 개수가 1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보다 항상 공중에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놈의 판별식을 써봐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2-2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나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이거 처음에 그 전개해서 푸는 애 없지? 아, 전개해서 풀었을 것 같아.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이런 거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2-2a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2a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찾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2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a가 0까지고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범위를 찾아달랬으니까 0부터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방법은 언제 쓰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여기 차수랑 얘의 거듭 제곱근이랑 같을 때 요럴 때 써먹는 거 되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분만 쉴까요? 네, 잠깐만 1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도 중간에